AI가 만든 모델링이 블렌더에서 막 날아다니네요. 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르코 3D로 모델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포즈만 딱 잡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텍스처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모델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매테리얼 프리뷰를 딱 눌렀을 때 오씨 뭐야 이게 뒷면이 막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쉐이딩 탭을 누르고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아래쪽에 쉐이더가 알파 값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를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렇게 칼로 끊어주면 싹 하고 뒷면이 안 보이게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이미지 보정.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르코 3D에서 이 이미지를 3D로 만들면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 아주 살짝 텍스처를 수정하고 싶을 때 이걸 바로 블렌더에서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블렌더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럴 때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텍스처 페인터가 있습니다. 텍스처 페인터를 누르면 왼쪽에 텍스처가 나오고 오른쪽에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매테리얼 프리뷰를 눌러서 이미지를 보이게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브러쉬로 요거를 수정을 할 겁니다. 블렌더에서도 포토샵처럼 이런 블러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하거나 도장으로 찍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블러를 눌러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보면 자, 이렇게 선이가 있는 게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미는 스밀을 누르면 이미지를 이렇게 늘어뜨려요. 지금 보이나요? 늘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문대문대해서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클론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도장을 찍어서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3D 커서가 이쪽으로 갑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눈동자가 여기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여기 매테리얼 선택해서 위쪽으로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겹쳐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러로 슥슥슥슥 문대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 브러쉬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F키를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F를 누르면 브러쉬의 세기 강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의 색상은 위쪽에 현재는 검은색이 있고 보조로는 하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키를 누르면 두 개의 순서가 바뀝니다. 흰색 칠하고 검은색 칠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은 요거를 Shift X를 누르면 스포이드가 보이나요?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로 갖다 놓고 색칠을 하면 코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정이 끝나면 반드시 이미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으로 이미지를 수정했다면 왼쪽 위에 이미지 옆에 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수정했다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주는 거예요. Alt S가 단축키네요. 세이브를 누르면 별이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 아주 손쉽게 텍스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바르코 3D 캐릭터를 블렌더에서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바르코에서 이렇게 리깅까지만 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GLB로 할 수가 있죠. 요거를 블렌더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뼈대까지 같이 본이 넘어옵니다. 포즈를 잡을 때는 뼈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모드를 포즈로 바꿔줘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탭을 누르면 쉽게 전환이 됩니다. 뼈를 선택하고 R키로 회전해 보면 잘 이동을 하죠. 머리도 다리도 이렇게.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팔을 당기는데 이렇게 볼이 좀 따라가는 이런 것들, 여기 경계지는 거 보이죠? 이게 웨이팅 값이 여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려서 그럴 거예요. 이럴 때는 컨트롤 탭으로 다시 나가고
자, 뼈 선택, 쉬프트 키로 물체 선택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물체를 마지막에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드를 웨이트 페인트가 있어요. 웨이트, 뭔가 가중치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눌러보면 자,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가 색칠하면 이런 식으로 하중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 팔이었죠. 지금 이 상태는 Alt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뼈에 웨이트가 얼마나 걸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의 목록은 오른쪽에서 여기 데이터 프로퍼티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이 뼈들의 이름이에요. 핸들을 누르면 핸드 뜨죠. 지금 우리는 요 값, 아까 여기를 R키로 이동했을 때, 자, 그러네요. 지금 웨이트 값이 검은색과 파란색이 너무 경계가 져 있으니까 이 팔이 과도하게 이동했을 때 여기가 계단처럼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웨이트에서 스무스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웨이트의 스무스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R키를 누르면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스무스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영향력이 너무 멀리까지 가게 되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클릭하면은 웨이팅 값이 들어가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웨이트 값이 빠지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F키를 누르면 브러쉬가 커지고 Shift F를 누르면 브러쉬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만든 리깅 값을 언제든지 내가 수정할 수가 있겠죠. 웨이트 값을 다 수정했으면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뼈를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포즈를 지어줍니다. 자, 내가 원하는 포즈를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할 때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움직이는 영상이 필요하다, 그런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르코에서 애니메이션까지 다 붙여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적인 리깅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추가하면 이렇게 난리가 나죠. 요거를 GLB로 다운로드해서 블렌더로 가져오면 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움직이다가 멈춰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게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프레임별로 이렇게 숫자 올라가면서 내가 선택해서 쭉 끌을 수도 있고 처음으로 보내서 재생할 수가 있어요. 물체 말고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뼈예요. 뼈를 클릭해 보면 지금 타임라인이 쭉 해서 77프레임까지만 딱 리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동작이 멈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레임을 현재는 24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으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아웃풋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면 프레임 레이트가 24로 되어 있죠. 요거를 30으로 늘려볼게요. 자, 먼저 24일 때는 요런 느낌, 30일 때는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77까지 프레임이니까 지금 현재는 250까지 얘가 재생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드 포인트를 78이었나요? 77로 바꾸면 이제 계속 무한반복으로 재생이 될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바닥을 한번 깔아 볼게요. 바닥을 이 발에 맞춰서 깔아 보면 약간의 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떠 있죠? 떠 있고 마지막에 살짝 내려가네요. 요 문제를 잡아볼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시작할 때부터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맞춰 볼게요. 뼈를 선택하고 자, 재생보다는 요게 더 편할 겁니다. 자, 재생을 쭉 프레임으로 끊어서 해볼게요. 자, 이 부분 파고 들어갔네요. 여기를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가서 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N키를 누르면 사이드바가 나오고 여기 아이템즈의 로케이션, 로테이션, 위치와 회전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뼈의 위치, 즉 중력 방향인 이 Z를 올리면 쑥 하고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땅에 살짝 닿게 만들고 현재 값을 수정하니까 초록색이 주황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키를 누르면 키프레임이 새로 먹여집니다. I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XYZ가 싹 다 키프레임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뒤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재생하면서 자동으로 우리가 맞춘 거에 높이 값이 설정이 돼요. 자, 더 가볼게요. 점프하고 여기 약간 미끄러지는 이 부분, 여기도 Z값을 쓱 낮춰서 I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싹 괜찮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재생을 해보면 썩썩 오케이, 바닥에 잘 붙어있죠.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내가 다시 설정해서 높이 값을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이 돌려차기 말고 상자 미끄러지기, 요거 좀 괜찮아 보였어요. 자, 보면은 점프해서 상자를 짚고 요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GLB로 다운로드 해주고 블렌더로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보면 자, 이제 내 맘대로 프레임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짚는 요 장면, 여기 보이죠?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Shift A로 메시로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라이트, 이렇게. 그러면 캐릭터가 짚었을 거예요. 자, 뛰어와서 짚었죠? 자, 이렇게 짚고 엉덩이 슬라이딩이 어디죠? 엉덩이 슬라이딩 여기네요. 여기다가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낮게 해서 슬라이딩 내려가고, 내려갈 수 있게 공간은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뭔가 뛰어넘으니까 물체를 여기 요만큼 높이를 요렇게 넘는 걸로 해볼게요. 좋아요. 그 다음 바닥판을 크게 해서 깔아주면 완성. 재성. 오, 예. 요렇게 뛰어넘어 갑니다. 좋아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큐브를 좀 더 예쁘게 만들고 바닥판도 조금 더 예쁘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이클로 바꾸고 배경에 HDRI 배경을 넣었어요. 요렇게 하면은 훨씬 더 고퀄리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정하고 전에 배웠던 이 Depth of Field 요거를 넣으면 뒤에가 날아가니까 훨씬 더 예쁘게 쫙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조명을, 자, 파란색 조명 보이죠? 파란색 조명, 그 다음 위쪽에서 빨간색 스팟라이트, 요렇게 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여기다가 카메라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캐릭터 말고 우리 아까 키프레임 배웠었죠. 자, 볼게요. 카메라도 사이드바에서 I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로 가서 카메라가 조금 더 가까이서 이렇게 잡을게요. I키로 위치와 회전값 두 개에다 키프레임을 넣고, 그 다음에 끝나는 장면에는 조금 더 빠져서 살짝 돌린 이런 느낌으로 I키로 잡아볼게요. 자, 키프레임 지금 두 개가 잡혔어요. 자, 재생을 해보면 카메라가 이동하는 게 보이나요? 요렇게. 뒤에 배경이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조금 선물 상자 같은 걸 좀 넣어볼게요. 파란색 선물 상자 만들고, 빨간색 만들고, 딸기집도 한번 만들었던 건데 딸기집도 여기다가 그냥
딱 하고 넣으면 들어가죠. 거대하게 해서 딸기집도 뒤에다가 배치하고 뒤쪽에 몬스터가 쫓아오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귀엽네요. 오, 뭔가 형체가 나왔어요. 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테두리 보이는 거. 딸기 몬스터까지 추가했어요. 따라라라라라. 점프. 슬라이딩. 오케이. 이제 카메라도 움직이고 캐릭터도 움직이고 같이 돌아가죠. 마음에 들면 이제 진짜 영상으로 뽑아봅시다. 영상 출력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영상으로 뽑지 말고 이미지로 먼저 뽑으세요. 여기 아웃 프로퍼티에서 미디어 타입을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지로 뽑습니다. 저는 PNG로 뽑고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뽑게 되면 얘가 영상 렌더링을 하다가 갑자기 틱 하고 컴퓨터가 꺼져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컷 한 장 한 장 이미지로 출력해서 이거를 연결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 미디어 타입을 하고 아웃풋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 저는 일단 다운로드 경로에다가 해볼게요. 테스트 비디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경로 들어갔죠? 이 경로에 이미지를 렌더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1프레임부터 98프레임까지 우리가 하기로 했었죠. 여기에 입력한 게 이쪽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98개의 이미지가 나오겠죠. 컷당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을 누릅니다. 클릭을 하면 프레임당 나오는 게 보이죠? 5프레임, 6프레임. 아까 우리가 설정한 여기 테스트 비디오, 여기 보시면 지금 프레임마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이 이미지 98개를 영상으로 붙여야 돼요. 붙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뉴에서 아래쪽에 보면 비디오 에디팅이 따로 있어요. 비디오 에디팅으로 블렌더를 새로 켭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렌더 화면이 바뀌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타임라인에다가 Shift A 이미지를 클릭해요. 이걸 클릭해도 되고 여기에 있는 Add 이미지를 클릭해도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비디오로 가면 이렇게 이미지가 쫙 있죠? A키로 모두 선택하고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0프레임에다가 맞춰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아웃풋 프로퍼티에서 24프레임을 우리 30프레임으로 하기로 했죠. 30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98프레임에서 끝나니까 엔드를 98로 해줍니다. 그러면 재생을 했을 때 영상이 잘 됐죠. 이미지 98개가 모여서 이렇게 영상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아웃풋 어디다가 영상을 저장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블렌더에서 렌더링 했을 때처럼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들이 쫙 합쳐서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끝났습니다. 아웃풋 경로로 가면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짠, 요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포즈만 필요하면 T포즈로 가져와서 직접 잡는다. 영상이 필요하면 애니메이션까지 불러서 씬을 만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